자, 오늘은 우리가 운영전이라는 작품을 배워볼 건데요. 이 작품은 굉장히 유명한 소설이죠. 자, 일단은 이 작품은 전기적인 요소가 등장한다는 점에서 전기소설이고요. 남녀 간의 사랑을 주제로 한다라는 점에서 애정소설로 분류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전기적이라는 말 이제는 알죠? 전기적이다라는 거는 판타지한 요소가 등장한다라는 거죠. 전기적 요소. 이 작품에서는 이제 귀신을 만나는 장면들이 좀 나와요. 자, 배경은요, 조선 초기의 한양, 서울이죠. 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 중에서도 궁궐이 수성궁이라는 궁궐인데 이곳이 이제 안평대군의 궁궐이에요. 여러분 대군이라는 건 뭔지 알죠? 왕의 아들인데 이제 왕이 되지 못하는 왕자들을 우리가 대군이라 불렀었죠. 뭐 수양대군은 이제 나중에 왕이 됐지만 자 예를 들면 수양대군 같은 그런 경우가 있겠고요. 또 이 작품의 여러분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액자식 구성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액자식 구성이다라는 건 뭐냐? 자, 이렇게 마치 액자처럼 프레임 안에 사진이 들어있는 것처럼, 마름모가 돼버렸네. 다시 그릴게요. 자, 이렇게 이야기 안에 또 다른 이야기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액자식 구성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걸 우리가 이야기 속의 이야기라고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바깥의 이야기를 우리가 외화라고 하고요. 이 안쪽의 이야기를 내화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외화는요, 지금 간략히 쌤이 좀 이야기를 요약해 줄게요. 유영이라는 사람이 술에 취해 있다가 누군가를 만나게 되는 장면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유영이라는 주 인물이 이제 외화에서의 주된 인물인데요. 이 사람은 이제 술에 취해서 이제 꿈을 꾸게 돼요. 그 꿈이 뭐겠어? 그치. 이 내화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운영과 김진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화는 운영과 김진사의 사랑 이야기예요. 여러분, 진사는 사람 이름 아닌 거 알죠? 그쵸? 이 사람이 약간 직급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액자식 구성으로 이야기 속에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이 작품의 가장 특이한 구성이고요. 또 특이한 게 여러분, 외화는 모든 그 고전소설이 그렇듯 전지적 작가 시점이에요. 근데 정말 특이하게 내화가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다. 라는 거는 굉장히 특이합니다. 우리 조선시대에 이런 고전소설이 어디 있어. 그쵸?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 이 작품이요. 왜 그렇게까지 출제가 많이 되나 했더니 결말이 비극적인 거야. 우리 보통 고전소설은 행복한 결말로 끝나는 게 일반적인 거 알죠? 그래서 즉 이런 부분이 비전형성을 띈다라는 거죠. 전형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비극적 결말이냐면 남녀 주인공이 모두 죽어요. 즉 운영과 대왕 스포죠? 읽었어야죠. 김진사가 둘 다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죽게 되는 거. 이게 이제 비극적 결말인 거죠. 자, 그리고 이 작품은 또 어떤 점이 이제 좀 우리가 출제에 많이 포인트가 되냐면요. 둘의 사랑이 신분적인 한계에 부딪힌다. 이 부분이 되게 특이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신분적인 한계라고 하면은 막 양반과 천한 사람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야. 자, 여러분 이 신분적 한계가 누구 때문에 생기는 거냐면 운영이 궁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운영이 궁녀예요, 궁녀. 그럼 이 궁녀에게 무슨 신분적 한계가 있냐면 궁녀는 잠재적으로 왕의 여자예요. 잠재적으로 왕의 여자가 될 사람이에요. 따라서 다른 남자를 만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지금 운영이 김진사라는 새로운 사람을 사랑하게 됐죠? 이런 점들이 신분적 한계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가끔 여기에 신분적 한계가 어디 있어요? 누가 더 윗급인데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 꼭 그것뿐만이 아니라 궁녀라는 신분 하에서는 자유롭게 사랑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런 점들이 신분적 한계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점을 잘 체크하고 읽으면은 운영전이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들어가 봅시다. 자, 앞부분 줄거리부터 볼게요. 수성궁 예터에서 놀다가, 자, 여러분, 수성궁 예터가 바로 공간적 배경이죠?
술에 취해 잠든 유형은 여러분 외화의 주인공이죠. 외화의 인물. 자, 꿈속에서 운영과 김진사, 여러분 이 사람들이 바로 내화의 주인공들이죠. 김진사의 이제 이름은 김생이에요. 자, 여러분 중요한 건 뭐다? 꿈이 등장한다라는 거. 그들의 사랑 이야기를 듣게 된다. 안평대, 여러분 자 비극적인 그쵸? 이런 것도 체크합시다. 쌤이 금방 비극적 결말이라고 했잖아. 색이 너무 연하니까 조금 바꿔볼게요. 똑같나? 안평대군은 궁녀 10명을 뽑아 시문을 발제대로 안평대군은 이제 쌤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왕이 되지 않은 왕자를 안평대군이라고 한다 했죠. 자, 수성구에서 궁녀들이 시를 짓고 있을 때 안평대군의 초청으로 김진사가 찾아오는데 궁녀인 운영은 김진사의 재주와 용모에 마음이 끌려 그를 사랑하게 된다. 그렇죠, 여러분? 비극적이죠. 여기서 하필 딱 눈이 맞아버렸어. 김진사 역시 운영을 마음에 품게 된다. 쌍방입니다. 운영이 자신의 마음을 담은 시를 적어보내고 김진사가 사랑의 편지를 보내면서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된다. 여러분 이 부분이 이제 발단 전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앞부분 발단과 전개가 모두 등장을 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위기부터 우리가 본문이 시작될 겁니다. 하루는 대군이 안평대군이겠죠? 서궁 수원에 나와 앉았으니 때에 철쭉이 성이 피었는지라. 여러분, 자, 철쭉이 핀 계절 언제인 줄 알아? 그치, 우리 친구들은 도시에 살아가지고 이런 거 잘 모르죠? 계절적 배경은 지금 봄이네요. 철쭉은 이제 보통 봄에 피니까요. 진달래하고 비슷해요. 시녀를 명하여 글을 지으라 하시니 각각 오원절구를 지어 올리는데 여러분 이 오원절구라는 거는 한 시인데 한문으로 지은 시예요. 한 줄이 5글자로 이루어져 있는 한 시예요. 대군이 받아보시고는 크게 칭찬하사 왈 여러분 이 대군이 하는 말이죠. 자, 여러분 우리 고전수설은 얼마나 편해. 이렇게 누가 말했는지 다 알려주잖아. 그쵸? 너희들의 글이 날로 점점 더하니 내 심히 아름다이 여기노라. 그러나 다만 운영의 글에는 분명히 사람 생각하는 뜻이 있으니, 진짜 눈치 빠르죠? 전일 부연시에 그 뜻을 잠깐 보았더니 이 글에 또한 여차한 뜻이 있으니 너의 족고자 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해서 지금 안평대군이 운영의 시에서 뭔가 사랑과 그리움을 느낀 거죠. 얘 분명 지금 요즘 뭐 있다, 낌새가 있다라고 느꼈대요. 근데 여러분 포인트는 뭐야? 자, 이런 거 쌤이 짚어주는 거 잘 보세요. 자, 보라색으로 표시할게요. 그전에도 내가 한번 느낀 적이 있다는 거야. 처음이 아니라는 거야. 그치? 두 번째니까 너무 진하다. 그쵸? 처음이 아니다. 김생의 상냥문의 말이 의심되고 이상한지라. 아, 여러분 진짜 눈치 빠르죠? 김진사의 글에서도 내가 그런 거를 느낀 적이 있는데 니네 둘이 혹시 뭐가 있어? 라고 해서 지금 눈치를 챘어. 하시니 첩이 즉시 뜰에 내려 보두왈 첩은 이제 여기서 운영을 말하는 거예요. 여자가 이제 자기를 칭할 때 첩이 소첩이 이런 말 썼죠? 자, 주군이 한번 의심됨을 보이심에 그때 즉시 자진코자 하오나 20살도 못 되어 부모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죽으면 마음이 심히 원통할지라 이러므로 구차하게 이때까지 살아왔었더니 이제 또 의심을 배운지라 한 번 죽음이 무엇이 아까우리이까 천지 귀신이 도처에 버려 있고 시녀 오인이 경각을 떠나지 아니하는지라 더러운 이름을 홀로 첩신에게 돌려보내시니 첩이 이제 죽을 곳을 얻었나이다 라고 해서 지금 제 이제 죽어야겠습니다라는 거죠. 하고 즉시 수건으로서 스스로 난간 아래가 목을 매니 자라니 가로되라고 해서 지금 운영이 자살을 하려고 지금 했던 거죠. 자, 운영이 자결을 결심한 거죠. 자, 그랬더니 자란이라는 또 다른 궁녀예요. 자, 아까 우리 위에서 말했던 5궁녀 중에 하나가 자란입니다. 자, 이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주군이 이같이 영명하시나 무제한 신호로 하여금 사지로 나가게 하시니 이후로부터 저희들은 맹세코 붓을 잡아 글을 짓지 아니하소로이다. 여러분 지금 자란이 편을 들어주는 거죠. 지금 주군이 저희 이렇게 의심하니까 저희 시 안 쓸 거예요 라고 해서 지금 자란은 운영의 편에 서서 지금 조금 편을 들어준 거죠. 자란이 운영을 이럴 때 우리가 두둔하다라고 말을 쓸 수 있겠죠.
대군이 비록 성이 노하시나, 그치, 대군이 존나 빡쳤다 이런 말이에요. 마음속으로는 실로 죽이든 아니하시려 하므로 즉시 자란으로 하여금 구하라 하심에 능히 죽지 아니한지라. 즉 여러분, 이 임금은요, 임금은 아니죠, 대군, 안평대군이 화가 났지만 그래도 죽는 것까지 바란 건 아니었기 때문에 봐줬대요. 대군이 이에 흰 비단 5피를 내어 5인을 나눠주며 왈, 너희가 지은 글이 가장 아름다운지라 이름으로써 상한다라고 해서, 자란이 저희 다시는 글 안 쓸 거예요 라고 하니까, 아니다, 너네 글 되게 잘 쓰니까 열심히 써라 라는 거죠. 하시니 이로부터 진사가 다시 출입하지 못하고 문을 닫고 병들어 누워 눈물이 금침을 적심해 명이 신락 같은지라 라고 해서, 여러분 지금 안평대군의 의심이 이제 짙어지니 김진사가 이곳을 가는 게 어렵겠죠. 그래서 얘가 상사병에 걸렸다라는 거예요. 자, 김진사의 상사병인 거죠. 자, 노복 특이 들어와 보고 가로대. 여러분, 특은 이제 노복이죠. 즉, 노비입니다. 김진산의 노비가 대장부 사직 사이라 어찌 차마 상사하는 원을 매여 설설이 아녀자의 상회함을 본받아 스스로 천금같이 소중한 몸을 버리리 있고, 이제 마땅히 개교로서 취하면 어려움이 없을지라 한밤중 고요한 때를 타 담을 넘어 들어가 솜으로 그 입을 막아 업고 뛰어나온즉 네 감히 나를 따르리요 라고 해서, 지금 이 특이 뭐라고 하냐면, 야, 너는 사내 아이가 돼가지고 어떻게 지금 막 이렇게 좀 찌질하게 이러고 있냐라는 거예요. 즉, 들어가서 몰래 운영 업고 나와라고 지금 특이 어떤 제안을 한 거죠. 야, 너 이렇게 막 찌질하게 굴 거면은 그냥 차라리 운영이 납치해라는 거죠. 또 김진사 왈. 자, 그 계교 또한 위태한지라 성실로서 이룸만 갖지 못하다라고 해서, 아,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고 그 밤에 들어오매 첩이 능히 일어나지 못하는지라 자란으로 하여금 맞아 들어와 술 먹더니 첩이 봉서로서 붙여 왈. 이유는 능히 다시 보기 어려운지라. 여러분, 이거 다 운영이 말하는 거죠. 운영이가 지금 뭐 편지를 썼나 봐요. 삼생의 연과 백년의 약속이 오늘 저녁에 다하도다. 여러분, 이 삼생의 연이라는 거는 불교적인 가치관이에요. 불교에서는 전생, 현생, 내생 이렇게 3번 산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삼생의 연과 백년의 약속은 여러분 부부의 약속을 말하는 거죠. 즉 남녀 간의 부부의 약속이야. 근데 얘네가 뭐 부부가 된 건 아니지만 우리 결혼하자 뭐 이 정도 약속은 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끝이다. 천연이 끊이지 아니하며 마땅히 구천의 지하에서 서로 보기를 원하라. 그치? 얘네는 지금 이승에서 우리 다시는 못 만날 것 같으니까, 여러분, 구천이라는 건 저승이에요. 죽어서 다시 만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즉, 이승에서는 사랑이 어려움을 지금 운영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부처는 이제 저승이니까요. 한데 진사가 그를 안고 서서 멍하니 서로 볼 뿐이요. 가슴을 두드려 눈물만 흘릴 따름이라. 자라니 그 참혹함을 참아 보지 못하여 기둥에 의지하여 몸을 감추고 눈물을 뿌리고 섰더라. 여러분, 자라는 되게 착한 애인 것 같죠? 지금 얘는 지금 그 광경을 보고 얘 역시 울고 있었대요. 근데 여러분, 이게 꼭 운영이가 불쌍해서라기보다는 그것도 있겠죠? 하지만 자란 역시 궁녀잖아요. 본인도 궁녀로서 그 처지를 이해하는 거죠. 자기도 언젠가 좋아하는 남자가 생기면 운영과 똑같을 수밖에 없잖아. 진사가 집에 돌아 그를 떼어보니 하였으되 모 연월일에 박명한 첩 운영은 재배하고 김생 휘하의 애원을 살해나이다. 첩이 변변치 못한 재주로서 불행히 낭군의 눈에 들어 서로 생각함이 몇 날이며 서로 바람이 몇 대론고 다행히 하룻밤 즐김을 나눔에 바다같이 깊은 정과 태산같이 중한 뜻을 다하지 못하여 인간 호사를 조물이 시기함에 궁인이 다 알고 주군이 의심함에 화가 조석에 급함이 있어 죽은 후에야 화가 그치리니 첩이 청춘지년의 부모의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하고 원통이 죽을 일을 생각하니 이하니 면면부절이라 라고 해서, 여러분, 이 면면부절이라는 거는 오랫동안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즉, 내 한은 아주 오래오래 이어질 거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 좀 표현상의 특징 조금 체크해 봅시다. 자, 바다같이 깊은 정과 태산같이 중한 뜻, 이런 거는 두 사람의 사랑을 지금 비유적 표현을 통해 드러내고 있는 거죠. 두 사람의 사랑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죠.
자, 그래서 얘는 지금 죽을 결심을 했다는 거죠. 왜? 우리 둘이 지금 눈 맞은 거 궁인이 다 알고 죽은 누구예요? 그쵸. 안평대군 말하는 거죠. 안평대군이 우리를 의심하고 있으니 화가 아침 저녁으로 급하다. 그러니 내가 죽어야지 그 화가 그칠 것이다. 그래서 엄마 아빠를 다시 한번 못 보는 게 참 원통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곧 죽어야 할 것 같다라고 지금 글을 쓴 거예요. 슬픔과 하늘 고할 곳이 없는지라라고 해서 거의 이거 약간 좀 유서죠, 그쵸? 엎드려 바라건대 낭구는 이렇듯 이별한 후는 천첩을 회포해 두어 심해를 상하지 마소서. 한마디로 너는 나를 잊어라라는 거죠. 규방에 현숙한 부인이 계시고 겸하여 남자라 어찌 첩에 애원한 회포에 비길이 있고 심사를 거두고 마음을 진정하여 학업을 힘써하여 높이 장원에 뽑히고 청운에 올라 이름을 후세에 날려 부모를 현양하소서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 청운이라는 건 여러분 푸른 구름이란 뜻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벼슬을 뜻하는 말이에요. 비유적으로. 푸른 구름을 타라라는 거는 벼슬에 올라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나를 잊고 너는 열심히 장원급제해서 부모를 현양하다라는 거는 부모를 이제 널리 떨쳐라라는 거죠. 첩의 의복 보화를 모두 팔아 부처께 공양하시고 갖가지로 기도하여 지성으로 소원을 빌어 삼생의 미진한 연분으로 하여금 다시 후생에 있게 하소서라고 해서 여러분 지금 운영이 세 가지를 지금 이야기를 했어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너는 나를 잊어라라는 거야. 나를 빨리 잊어서 마음 상하지 말고 두 번째는 어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니네 부모님의 이름을 드높여라라는 거죠. 즉, 나 잊어버리고 공부 열심히 해라는 거야. 세 번째는 네가 내 모든 재산을 팔아서 불교에 이걸 공양하고 나를 기도해서 다음 생에 우리가 만날 수 있게 해라라는 거죠. 후생. 그쵸? 이런 게 다 여러분 불교적 가치관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쌤이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한 이 세 가지가 바로 어떤 운영의 유언이죠. 운영의 유언 속 부탁 같은 거죠. 내가 너에게 바라는 게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요렇게 세 가지인 거죠. 그래서 거의 뭐 유언장을 남겼습니다. 붓을 들고 종이를 이맘에 마음속에 억눌려 막히고 눈물을 앞을 가려 고할 바를 알지 못하나이다. 하였더라. 진사가 능히 보기를 다 못하여 기절하여 땅에 엎어지거늘 여러분 자 이 부분이 이제 절정이에요. 이제 갈등이 최고조에 다다르고 있는 거죠. 진사가 거의 까무러졌다는 거야. 기절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김진사가 되게 신신미약하죠. 막 사랑 때문에 찔찔 짜고 있고 그쵸? 막 이러고 보고 막 기절하고 집안 사람이 급히 구하여 비로소 깨어난지라 특이 밖으로부터 들어와 말을 하되 특이 자 궁인의 대답이 어떠했기로 이같이 죽으려 하시나니까 궁인은 이제 운영 말하는 거죠. 진사가 다른 말 없이 다만 가로되 그 제보를 너 잘 간수하였느냐? 자 내가 장차 모두 팔아 부처께 정성을 다하리라. 여러분 이 제보는 이제 재산을 말하는 거죠. 운영의 재산 보물을 잘 간숙해서 내가 부처께 정성을 다한다라는 거는 운영의 유언을 따르겠다라는 거죠. 그쵸? 운영의 유언대로 하고자 하는 거죠. 말을 잘 듣네요. 한데 특이 잠자코 제 집에 들어가 스스로 생각하여 가로되 자 궁인 운영은 나오지 아니하면 그 재산은 나를 주미로다 하고 벽을 향하여 웃음을 맞이 아니하나 사람이 알리 없더라라고 해서 여러분 지금 특이 그 재산 운영하고 김진사가 마주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특이 여기서 지금 계략을 꾸미는 거죠. 즉 특은 지금 악인입니다. 악인 나쁜 사람이죠. 하루는 특이 스스로 그 옷을 찢고 손으로 코를 쪄 그 피로써 만신에 두르고 바르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발을 벗고 달아들어 땅에 엎드려 대성통곡을 하며 가로되 여러분 이거 뭐 하는 거야? 정말 쇼하는 거죠. 지금 특이 자기의 계략을 펼치고 있어요. 특의 계략입니다. 자기가 일부러 자기 얼굴을 막 만신창이로 만들어서 남에게 맞은 것처럼 해. 소복이 강도에게 겁박한 바가 되어 이리 몹시 맞았습니다. 라고 지금 특이 거짓말을 하는 거죠. 다시 말을 못하고 기절하는 채하건을 진사가 일변 놀라며 일변 생각하되 만일 특이 죽은즉
보배 감춘 곳을 알지 못하리라 하고 친히 붙들어 일으켜 고약을 쓰매 많이 구하라요. 술과 고기로서 보살피니 10여일 만에 비로소 나은지라. 이에 가로되 고단한 일신이 홀로 산중을 지켰더니 졸지에 도적대가 습격하여 수없이 때리니 그 새가 장차 박살할 모양이라. 간신히 달아남에 겨우 신락 같은 목숨을 보전한지라. 만일 이 제보가 아니었다면 어찌 이런 액화가 있으리이꼬라고. 여러분, 지금 특이 거짓말을 하는 거죠. 지금 닭이가 도적의 습격을 당했다라고. 천한 목숨에 험함이 여차하니 어찌 빨리 죽지 아니리이고 발로 땅을 구르며 손으로 가슴을 두드려 소리를 지르며 크게 곡하느늘 진사가 부모가 알까 두려워서 좋은 말로 위로하여 보내노라. 그쵸? 지금 이제 김진사의 부모님도 김진사가 이렇게 여자랑 연애하고 막 그 안평대군에게 들킬 뻔하고 이런 거는 모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모르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부모님한테 들킬까 봐 빨리 특을 입막음을 하는 거죠. 오랜 뒤에야 진사가 특의 소리를 알고 노복 10여 명을 거느리고 불의에 그 집을 에워싸고 뒤져보니 다만 금팔찌 한 쌍과 보경 1명뿐이라. 이로써 작물을 팔아 관가에 고발하여 찾아보고자 하나 일이 누설될까 두려워 찾을 길이 없는지라. 여러분, 자, 나중에 결국은 김진사가 특이 꾸민 일을 알게 됐어요. 하지만 또 일이 두려워. 그치, 뭐가? 자기가 운영과 만났다라는 걸 알려야 되니까 그거를 지금 밝히지 못하고 또 그냥 가만히 있게 된 거죠. 그쵸? 자, 여러분, 작물이라는 거는 우리가 도적질한 물건을 작물이라고 해요. 자, 보배를 하나도 찾지 못함에 불공할 것도 없고 다시 운영을 볼 낯도 없어 마음이 심란하여 마음에 그놈을 죽이고자 하나 힘이 능히 제어치 못한지라 번민하여 잠자코 말을 아니하더라. 특히 스스로 그 죄를 알고 도망할 마음을 생각하는지라 궁궐 담장 밖에 사는 맹인더러 물어 가로되. 여러분, 자, 특이요, 궁궐 바깥에 사는 어떤 맹인이라는 건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약간 전봐주는 사람인 거야. 그 사람한테 가서 내가 지난날에 있어 새벽에 이 궁 밖을 지났더니 어떤 사람이 궁중으로부터 담을 넘어 나오는지라 내가 도적이라 하여 소리를 지르고 쫓아가니 그 사람이 가진 바를 버리고 가거늘 내가 가지고 돌아가 감추어두고 임자가 찾기를 기다리더니 우리 주인이 본 뒤 염치가 없는지라 나의 물건 얻음을 듣고 몸소 와서 찾거늘 내가 대답하되 다른 법에는 없고 다만 금팔찌 하나와 보경 일명뿐이라 한즉 주인이 몸소 들어가 뒤져내니 과연 두 가지라 또한 염첩기가 심하여 나를 죽이고자 하는지라 내가 달아나고자 하니 달아나면 길하겠냐? 라고 해서 지금 점을 치는 거죠. 자, 지금 이 부분은 점을 보는 거예요. 내가 도망가면은 길하겠소? 라고 지금 운명을 점치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그 위에 말은 다 뭐야? 다 거짓말이죠. 특히 지금 맹인에게 밑밥을 까는 거야. 내가 우리 주인놈한테 이렇게 당했어요. 라고 지금 김진사를 모함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 맹인한테 자기가 도망가는 이유에 대해서 밑밥을 깔고요. 내가 도망가면 길하겠냐라고 물어봤더니 맹인이 점을 봐준 거야. 그래, 너는 길하다라는 건 여러분 운이 좋다는 뜻이에요. 그때 그 곁에 있던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특더러 문왈, 네 주인이 어떤 사람이건데 이렇게 노복에게 사납게 구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특이 가로되 내 주인이 나이 젊고 그리 능한지라 조만간 틀림없이 급제할지라 탐욕이 여차하니 다른 날 벼슬에 오를 때 내 마음 씀씀이를 가히 알리로다. 하니 이 말이 전파되어 궁중에 들어가 대군께 고함해 대군이 대노하여 남궁인으로 하여금 서공을 뒤지라니 첩의 의복 보화가 다 없는지라 대군이 서공시녀 5인을 다 잡아 뜰에 이름에 형장을 갖추고 문제함이 유별한지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소문이 전파되어 궁중에 들어가서 지금 대군이 다 막 집을 뒤져보니까 딱 운영의 보물이 없어진 거야. 그래서 지금 또 한 번 걸리게 된 거죠. 자, 운영의 보물이 없다는 걸 알고 안평대군이 서궁시녀 5인을 다 잡아서 뜰에 일어놓고 형장을 갖췄다라는 건 여러분, 지금 이제 얘네가 고문을 받을 준비를 다 만들어 놓고 얘네를 불러다가 문제한다라는 거를 죄를 묻는다라는 뜻인 거죠. 즉 형장이라는 거 이제 그 막 우리 옛날에 곤장 맞고 막 줄이 틀고 이런 거 알죠? 그래서 이런 지금 어 얘네들을 심판할 것을 만들어 두고 이제 죄를 물었다라는 거죠.
이 오인을 다 죽여서 다른 궁녀들을 경계하리라라고 지금 대군이 화가 엄청난 거죠. 근데 사실 잘못은 운영이가 있는데 다른 애들은 무슨 죄야, 그쵸? 하시고 또 형리에게 호령왈 그 수를 해지 말고 죽기로써 쳐라라고 하는 거죠. 위엄이 뇌성 같으신지라 뇌성은 이제 천둥 같다는 거죠. 누가 감히 입을 열어 말을 하리오마는 이 오인이 다 원한이 맺힌 사람이야. 조금도 구겁함이 없어 이래 가로되. 즉 여러분 이 사람들도요 지금 할 말이 있었다는 거야. 자, 무슨 할 말이 있었냐라는 거냐면 아니 궁녀가 돼서 유리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살면서 다른 남자도 못 만나고 궁 밖에도 못 나가고 이런 궁인으로서의 어떤 금기에 대해서 얘네들이 다 애초에 불만이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꼭 운영을 두둔해 주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인생 역시 불쌍하다라는 말에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원컨대 한 말만 하고 죽겠습니다. 대군이 더욱 성을 내며 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 하시니 은섬이 먼저 초사하여 가로되. 자, 여러분 5명 중에 은섬이 먼저 얘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 이 부분은요. 이제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들의 말하기 방식이 나올 거예요. 자, 인물들의 말하기 방식에 대해서 문제를 굉장히 많이 냅니다. 자, 즉, 어떤 근거로 무슨 주장을 하냐. 이거를 우리가 계속 체크를 잘 해야 돼요. 자, 첫 번째는 지금 은섬이죠. 남녀의 정욕은 음양으로 나온 것이라 귀천 없이 사람마다 있거늘 한번 깊은 궁궐을 다듬에 형용이 고단하고 그림자가 외로워 꽃을 보면 눈물이 가리우고 달을 대하며 혼을 사르는지라 매와 가지 앉은 꾀꼬리는 혼자 날지 아니하고 주렴 위에 깃든 제비는 능히 쌍을 지어 노래 부르는지라 한번 궁궐 담장을 넘은즉 가히 인간의 낙을 알 것이거늘 우리 같은 사람도 어찌 그 힘이 능치 못하며 마음이 부족할 바 있으니까 라는 거죠. 즉 무슨 말이냐? 남녀 간의 정욕은 음양으로 나온 것이라 귀천 없이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은섬의 주장은 이거예요. 즉, 남녀 간의 사랑은 본성이다. 라는 거야. 남녀 간의 사랑은 본능이다. 라는 거죠. 한번 깊은 궁궐을 닫음에, 그쵸, 여러분? 이 궁궐을 닫았다라는 거는 이들에게는 이 궁궐이 어떤 금기로 작용한다라는 거죠. 자, 그림자가 외로워 꽃을 보면 눈물이 가리우고 달을 대하며 혼을 사른지예요. 그래서 꾀꼬리도 혼자 날지 않고 제비도 쌍을 지어서 노래를 부른다. 즉 한마디로 이런 여러분 자연물들조차 즉 이런 새들조차 짝이 있는데라는 거죠. 즉 자연물과 궁녀의 처지를 대조하는 거죠. 저런 작은 새들도 다 짝꿍이 있는데 어찌 궁녀는 이런 짝꿍이 없겠습니까? 자, 이 궁궐 담장이라는 건 여러분 이 작품에서는 사회적인 제약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쵸? 즉 금기이자 사회적 제약인 거죠. 궁녀는 다른 사람과 만날 수 없다라는 그 제약, 그 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게 맞습니까? 라는 거죠. 오직 주군의 은혜를 참아 저버리지 못하며 또한 주군의 위험을 두려워함이라 굳이 마음을 지키어서 궁중에서 말라 죽을 개교뿐이오늘 이제 범한 바 죄 없이 죽여 땅에 두고 자시니 우리가 황천에 가나 능히 눈을 감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억울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비치가 초사의 왈, 이번엔 두 번째 사람이에요. 자, 이 부분은 지금 은섬이 한 말인 거죠. 은섬이 지금 무슨 근거를 들었어? 남녀 간의 사랑은 본능이고 자연물조차 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이번에는 비치가 얘기를 하네요. 주군에 베푸시는 은혜는 산이 높지 아니하고 바다가 깊지 아닌지라 우리가 감동하고 두려워하여 오직 문묵과 현가를 일삼을 따름이더니 이제 씻지 못할 악명이 두루 서공에 미치오니 살아있음이 죽음만 같지 못한지라 오직 원컨대 빨리 죽여주시옵소서라는 거죠. 즉 여러분 봐봐. 주군이 베푸시는 은혜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주군의 은혜를 산과 바다에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죠. 즉, 님의 은혜가 더 높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이렇게
억울한 어떤 누명을 쓰니 참 억울하니 죽여주십소라는 거죠. 자, 그다음 이번엔 옥녀가 초사의 왈라고 이번에는 옥녀의 왈이네요. 첩이 머리털이 채 자라지 못하여서 궁중에 들어오매. 그러니까 아주 어릴 때 들어왔다는 거죠. 주군의 은혜 입음이 태산 같사온지라. 그쵸? 여기도 마찬가지죠. 지금 임금님의 은혜, 임금은 아니고 안평대군. 안평대군의 은혜가 매우 큽니다라고 비유적 표현을 통해서 지금 드러내고 있죠. 태산 같다. 지유법이죠. 서궁의 영화를 첩이 이미 누렸거든. 서궁의 재액을 첩이 홀로 면하라니까 한마디로 내가 같이 죽고 같이 살아야지라는 거죠. 운영이 지은 죄가 비록 크다 하오나 불의를 행하온 바가 아니요 첩 또한 참여한 바 없거늘 이제 당한 바 일인즉 우리 오인이 다 일체라 토끼 죽으며 여우 서러워하니 오늘날 죽음이 그곳을 얻었나이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봐봐. 이 사람은 지금 뭐라고 하냐면 운영이 지은 죄가 비록 큽니다. 그러나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라는 거죠. 한마디로 운영이 지금 금기를 어긴 건 맞죠. 하지만 나쁜 일을 한 건 아니다. 라고 운영을 두둔하는 거죠. 변호하는 거죠. 자, 우리는 모두 다 일체 한 몸이니 토끼가 죽으면 여우가 서러워한다라는 건 여러분 뭐냐면 같은 동물들끼리 서러워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같은 부류가 함께한다라는 거죠.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뻐한다 이런 말이에요. 오늘날 죽음이 그곳을 얻었나이다. 자라는 초사의 와 여러분 자라는 아까부터 등장했던 궁녀죠. 오늘날 일은 죄가 헤아릴 수 없이 있는지라 마음속 소외를 어찌 참아 숨길이 있고 우리가 다 여왕에서 생장한 계집이라 아비 순임금이 아니요 어미 이비가 아닌즉 남녀 정욕이 어찌 없사오리꼬. 여러분 자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들은 다 지금 고사인 거죠. 그쵸? 즉 우리는 성인 군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남녀 간의 본정이 있는 거는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여왕이라는 거는 그냥 백성들의 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인의 집에서 자랐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 이제 궁녀로 들어온 거죠. 즉, 아비가 순임금이 아니고 어미가 이비가 아니다라는 거는 고사를 인용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처럼 성인 군자가 아니다라는 거죠. 즉 우리는 일반인이다. 그쵸? 우리는 그만큼 대단한 사람이 못 되고 우리는 그냥 지극히 일반인이다. 그것도 적어볼까요? 헷갈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남녀 간의 정욕이 어찌 없겠냐. 즉 뭐야? 이거는 일반인의 본성이다라는 거예요. 남녀 간에 서로 사랑하는 거는 본성이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부분 우리 앞에서도 한번 나왔었죠. 우리 표시 한번 해볼까? 자, 자란도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고요. 자, 위에 있었던 이 은섬도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두 명은 공통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문제에서 물어볼 수 있으니까 꼭 체크를 잘 해놓읍시다. 주 모강은 천저롭세 매양 요대의 즐김을 생각하였고 항우는 영웅이로되 장중에 눈물 흘림을 금치 못한지라 주군이 어찌 운영으로 하여금 홀로 운우의 정이라는 건 여러분 남녀 간의 사랑을 운우의 정이라고 해요. 운우지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남녀 간의 사랑이에요. 즉 모두가 다 인간으로서 감정을 느끼는데 어찌 운영만 그게 없겠다라고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쵸? 한마디로 여기 항우나 이런 주모강 이런 사람들도 모두 다 남녀 간의 사랑은 다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즉 주모강도 엄청난 영웅이지만 요대의 즐김, 즉 남녀 간의 사랑을 즐겼었고 자, 그 유명한 항우도 영웅이지만 결국 사랑을 하면서 눈물을 흘렸다라는 거예요. 즉 이런 대단한 사람들도 사랑을 느끼는데 이런 말입니다. 김생은 또한 우리 세대 가운데 연거리건을 유인하여 내 당에 드린 것도 주군의 일이요. 그쵸? 그러니까 네가 지금 드린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운영을 명하사 벼루를 받들림도 또한 주군의 명입니다. 라고 해서 얘는 좀 되게 용감하죠. 그쵸? 자, 이 부분을 이렇게 묶어볼게요. 한마디로 운영과 김진사를 만나게 한 건 너 때문이다. 라는 거죠. 운영과 김진사의 만남은 안평대군이 기여한 게 있다는 거죠.
네가 김생 초대했고 그때 김생 옆에서 벼루를 갈게 한 것도 너 아니냐라는 거죠. 운영이 깊은 궁궐의 원녀로서 원망을 품은 여자예요. 한번 미남자를 보매 상심하고 실성하여 병이 골수에 사무친지라 비록 장생하는 약과 명의의 수단이라도 효험을 보기가 어려운지라 하루아침에 아침 이슬같이 쓰러지면 주군이 비록 측은지심이 계시나 진실로 무엇이 유익함이 있사오며 5, 6년 애율하시던 뜻이 헛곳에 돌아가실 것입니다. 첩의 이러한 뜻은 운영으로 하여금 한번 김생을 베어 양인의 원한을 풀어주시면 주군의 적선이 이에 더 큼이 없사오리이다. 전일 운영의 회절은 그 죄가 첩에게 있고 운영에게 있지 아니하리이다. 첩의 한 말씀이 위로 주군을 속임이 아니요 아래로 동료를 저버림이 아님이라. 즉, 둘의 사랑을 인정해 주세요라고 좀 간곡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오늘의 일로 죽으니 또한 운이 좋은 영광이로소이다. 원컨대 죽음은 첩의 몸으로써 운영의 명을 잊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자라는 진짜 착하죠. 뭐라는 거야? 내가 대신 죽을 테니까 운영은 살려주세요라는 거야. 아니, 무슨 이런 사랑 때문에 친구애를 위해서 목숨을 저버리다니, 그쵸? 즉, 자라는 자신이 죽을 테니 운영은 살려달라라는 거죠. 운영을 용서해라. 를 간청하다라는 거는 부탁하다라는 말이죠. 첩의 초사의 왈, 이제 드디어 운용이 얘기를 합니다. 주군의 은혜 산 같고 바다 같거늘 능히 그 절을 지키지 못하오니 그 죄 하나요. 전일 지은 바 글에 의심됨을 주군께 배우나 마침내 적고치 아니오니 그 죄가 둘이고요. 서공에 무죄한 사람이 첩의 연구로서 죄를 한 가지로 있게 하니 그 죄가 셋입니다. 라고 해서 운영은 늘 이렇게 세 가지로 말하는 거 좋아하나 봐요. 아까 유언도 세 가지 했잖아. 그치? 첫 번째는 내가 너의 그런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게 죄송합니다라는 거죠. 안평대군과의 약속. 두 번째는 한 번 의심당했는데 그때 제가 아니라라고 말했던 게 두 번째 죄고요. 세 번째는 나 때문에 모든 궁녀가 지금 다 같이 이렇게 고생하고 있으니 그게 세 번째 죄입니다라고 해서 자신의 죄를 지금 나열하고 있죠. 이렇게 세 가지. 이 세 가지 죄를 짓고 살아 무슨 면목으로 사람을 대하리있고 만일 혹시 아니 죽이셔도 첩이 마땅히 자결하겠습니다. 다만 서궁의 사람들은 과연 무죄하오니 억울함이 없게 해주세요. 라고 지금 운영의 말하기가 등장했죠. 자, 운영은 여러분 죄를 나열하고 있고요. 자신을 죽이고 다른 궁녀들은 살려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 윗부분은 앞에서부터 좀 잘리긴 했지만 자란이 이야기한 부분이었죠. 자, 대군이 모든 초사를 보기를 마침에 자란의 초사를 다시 살펴 익히 보시고 노색이 적이 덜리신지라 소옥이 꿇어 읍왈 전일 빨래하러 감을 성내로 말자 하기는 첩의 의논이더니 자란이 밤에 남궁에 이르러 청하옴이 심히 간절하온지라 첩이 그 뜻을 불쌍히 여겨 묻 의논을 물리치고 쫓았더니 운영의 회절함은 그 죄가 첩에게 있고 운영에게 있지 않은지라 운영은 무죄하여이다. 엎드려 바라건대 죽으는 첩의 몸으로써 운영의 명을 잊게 하여지이다. 라고 해서 여러분 이번엔 또 소옥이 얘기를 하죠. 자, 소옥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전에 빨래하자고 밖으로 돌게 해가지고 운영이가 지금 약간 그렇게 좀 나쁜 일에 휘말리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봐봐. 진짜 착하지, 사람들이. 아니, 솔직히 생각해봐. 너네 친구가 연애하다가 걸려가지고 다 같이 죽게 생기면 좀 어이없잖아. 나 같으면 운영이 빡친단 말이야. 아니, 그깟 연애 한 번 때문에 5명이 죽는 게 말이 되냐고. 근데 얘네 다 너무 착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빨래를 하러 가면서 운영한테 우리 나가서 너 김진사 만나게 해줄게 라고 우리가 꾀를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나의 죄입니다. 라고 해서 운영은 살려주시고 저를 죽여주세요. 라고 소홍 역시 운영을 변호하는 거죠. 자, 여러분 또 여기 중요한 부분이 하나 나왔는데요. 지금 여기서 안평대군이 자란의 초사를 다시 살펴보고 다시 한번 노기가 조금 덜리신지라 한마디로 화가 좀 빠졌다는 거예요. 대군의 노하심이 점점 풀어져 인하여 첩을 별당에 가두고 그 나머지는 다 방송하시더라. 여러분 봐봐. 운영은 이제 조금 갇혔고요. 나머지는 다 풀어줬다는 거야. 즉 이렇게 막 궁녀들이 막 운영을 두둔하는 걸 보니까 안평대군이 점점 화가 풀어졌대요. 그래서 운영은 별당에 가두고 나머지는 다 풀어줬는데 그 밤에 첩이 수건으로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습니다. 라고 해서 운영이 자결을 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진사가 붓을 잡고 운영을 이르는 대로 세세히 기록함에 조금도 착오가 없는지라 붓을 던지고 서로 대하여 슬픔을 스스로 이기지 못하더라라고 해서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요. 이게 여러분 되게 특이한 구성을 가지고 있는 게 자, 얘네가 지금 운영이가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김진사는 그걸 글로 쓰고 있었어. 자, 운영은 썰을 푸는 거죠. 자신들의 사랑 이야기를 푼 거예요. 그럼 김진사는 이걸 기록한 거예요. 근데 그걸 누구한테 풀었냐면 유영이라는 외화의 인물 알죠? 꿈꾸고 있던 인물. 자, 중략된 부분 줄거리 봅시다. 운영이 죽은 뒤 김진사는 특에게 운영의 재물을 주며 부처님께 공양을 드리라고 청하는데 특은 절에 가서 김진사는 죽고 운영은 살아나 자신의 배필되게 해달라고 빈대요. 아, 진짜 나쁜 놈이죠. 그쵸? 자, 특은 진짜 악인이에요. 그쵸? 이 사실을 알게 된 김진사는 부처님께 특을 벌주고 운영과 자신의 언통함을 해소해 줄 것을 빈다. 특이 일주일 후 죽고 김진사도 세상을 떠난다. 라고 해서 둘 다 죽었죠. 자, 이제 결말 부분입니다. 쓰기를 마침에 뭘 써요? 그쵸? 김진사가 그 둘의 사랑 이야기를 쓴 거죠. 양인이 서로 대하며 슬피 울음을 능히 스스로 억제치 못하는지라. 여러분, 양인은 이제 김진사와 운영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유영이 위로하여 가로되 여러분 유영은 이제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람이죠. 비록 죽은 이유이긴 하나 양인이 다시 만났으니 지극히 원통함을 벗어났으며 원수를 이미 제어하였으니 분통함을 씻었는지 원수는 특이겠죠. 특. 그쵸? 안평대군 아니에요. 특이에요. 자, 어찌 그 비통함을 그치지 아니하느뇨? 능히 인간 세상에 다시 나지 못함을 하나느냐? 라고 물어봤더니 김생이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를 했대요. 우리 양이는 다 원한을 품고 죽은지라 지옥에서 그 무죄함을 불쌍히 여기사 하여금 인간을 다시 내어보고자 하나 지하의 낙도 인간을 비할 바가 아니거든 하물며 천상의 낙을 이르랴? 라고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즉 얘네가 너무 불쌍하니까 지옥에서 다시 인간 세상으로 돌려보내주려고 했대요. 근데 우리가 천상계의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 세상으로 다시 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즉, 운영과 김진사는 사실 천상계의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얘네들은 하늘나라에서도 이미 인연이 있었다는 거야. 즉, 여러분, 이런 게 전기적 요소에 해당하겠죠. 다만 그날 이곳에 와 슬퍼하며 이곳은 수성궁이에요. 수성궁은 안평대군의 궁궐이죠. 옛일을 돌이켜 생각하며 마음속에 서린 시름과 회포가 계속 쌓임이라 대군이 한번 패함의 고궁의 주인이었고 오작이 슬피 울 때 인적이 이르지 아니함의 슬픔이 그게 다람이요 하물며 새로 병화를 지내니 화려했던 가옥도 죄가 되며 회칠한 담장이 다 무너지고 오직 남아있는 대 위에 꽃이 아름답고 뜰 아래 풀이 빛남을 떨칠 뿐이라 다만 충강을 고치지 아니하되 옛날 경치가 하나도 없고 인사의 변함이 이 같은지라 다시와 옛일을 생각하며 어찌 슬프지 아니하리오라고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슬퍼하고 있었던 거는 두 사람이 인간 세상으로 환생을 못해서가 아니라 뭐 때문이다? 수성궁이 폐허가 된 게 슬프다는 거예요. 자, 폐허가 된 수성궁을 보고 슬퍼하고 있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한때 우리가 거기서 만나고 추억이 들어있는 그런 공간이잖아. 근데 그런 공간이 이렇게 망가진 걸 보고 슬퍼하고 자, 무상감이라는 건 허무함을 느낀다는 거죠. 그걸 느끼고 있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여기서 좀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요. 자, 지금 보면은 이렇게 화려했던 가옥도 다 재가 되고 회칠한 담장도 다 무너지고 그쵸? 이런 것들은 인간의 건물인 거죠. 그쵸? 그러니까 한마디로 안평대군의 어떤 몰락을 얘기하는 거죠. 안평대군이 몰락해서 수성궁이 다 망했어. 즉 이거는 인간의 일이죠. 인간사라고 해볼게요. 자, 근데 꽃은 아름답고 뜰 아래 풀은 빛나요. 여전히 여러분 뭐는 아름다워? 그치. 자연은 아름답죠. 자연사인 거죠. 자연의 일이에요. 자연적으로 죽었다는 말 아니야. 즉 이게 여러분 대조되죠. 즉 인간사와 자연사의 대조를 통해 비극성을 더 고조하는 거죠.
자연은 변한 게 하나도 없는데 사람만 이렇게 사라지다니라는 거예요. 즉 이들이 슬퍼하는 이유는 뭐야? 즉 봐봐.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될 거는 다시 환생을 못해서 슬픈 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이들은 이 건물이 다 무너지고 옛날의 모습이 사라진 게 슬픈 거죠. 유영이 왈 "그러하면 그대 다 천상의 사람이 되었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김생왈 "우리 양인이 본디 선인으로서 길이 옥황 향한 전에 매셨더니 하루는 상제가 태천궁내에 어자하시고 나를 명하사 오건에가 과실을 따오라 하시거늘 내가 반도경실을 많이 따먹고 사사로이 운영을 주었더니 그 죄는 둘이라. 인간에 적하여 인간 괴로움을 골고루 겪게 함이더니 이제는 옥황상제 이미 전 허물을 용서하시고 하여금 삼청에 올리사 다시 향한전에 모시게 하신지라. 자, 그럼 봐봐. 이 사람들은 원래 천상계 사람들이었는데요. 이 김생이 심부름을 갔다가 과일을 너무 많이 따먹고 그 과일을 심지어 또 운영이한테 줘서 죄를 얻었다는 거죠. 즉, 천상계에서 죄를 얻어. 그거 우리가 득죄한다라는 거죠. 득죄하여 인간계, 즉 지상계죠. 지상계로 가게 됨. 그래서 거기서 운영이와 김생이 다시 만난 거죠. 그러나 다시 복귀했다라는 거죠. 옥황상제가 화가 다 풀려서 때를 타 바람을 인하여 진세와 옛날 놀던 곳을 다시 찾아보노라. 그래서 이제 수상공을 한번 와봤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제 천상계 사람이 됐는데 그냥 한번 와봤어라는 거죠. 자, 이 눈물 뿌림을 맞이 아니하며 유영의 손을 잡고 말을 했대요. 바다가 마르고 돌이 녹아도 이 정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오. 땅이 늙고 하늘이 무너져도 이 안은 사르기가 어렵도다. 오늘 저녁에 그대와 더불어 그대는 이제 유영을 말하는 거죠. 서로 만나고 이렇듯 문답하니 이 또한 전생의 연분이 아니면 어찌 가히 얻으리오. 엎드려 바라건대 존경하는 그대는 이 글을 거두어 세인에게 전하여 우리 일을 사라지지 않게 하면 이 또한 매우 다행이로되 만일 그릇 경박한 사람에게 전하여 써 희환을 삼아 웃음을 취해 마심을 매우 다행히 까나이다 라고 해서 지금 자기들의 이야기를 세상에게 전해져라 라는 거죠. 자, 자신들의 이야기를 전하되 웃음거리가 되지 않게 달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들의 사랑 이야기를 다 풀었으니 네가 이거 잘 기록한 거를 전해줘라는 거죠. 때에 쥔사는 취한지라 운영의 몸에 의지해 앉아 한 절구를 읊으니 가로되 꽃 떨어진 궁중에 제비와 참새가 날았으니 봄빛은 예와 같대 주인은 아니로다라는 거야. 자, 여러분 이게 바로 뭐야? 이 꽃 떨어진 궁중은 수성궁이겠죠. 봄빛은 예와 같대 즉 자연은 그대로인데 주인은 아니로다. 즉 인간은 없다라는 거죠. 인간은 누구? 안평대군. 밤 가운데 달빛은 차기가 이러한데 푸른 이슬은 가볍게 푸른 털옷에 젖더라. 운영이 이어 또 을푼이 가로되 옛 궁 이꼴 서성궁이겠죠. 수성궁. 꽃과 버들은 새봄을 띄었고 천새의 호화함은 자주 꿈 가운데 들었도다. 오늘 저녁에 와서 노라 옛 자취를 찾으니 슬픈 눈물이 스스로 수건에 젖음을 금치 못하리로다라는 거죠. 즉 봄이 됐는데 이 수성궁은 다 변해버린 게 좀 슬프다라는 거죠. 진사가 유영더러 일러왈 그대도 또한 문사요 전생의 인연으로 오늘 밤에 한 가지로 놀았으니 우리 등이 지은 글을 차우남이 또한 같이 아니하랴라고 물어보고 있죠. 여러분 유영 역시 잘 나가는 문의는 아니에요. 그래서 김진사가 유영에게 좀 동질감을 느끼는 거예요. 유영이 승낙하고 이어 차운하니, 그러니까 글을 썼다는 거죠. 달이 옛 궁에 돋아왔음에 옛빛이 새로웠으니 풍광이 흡사 작년 봄 같도다. 문론이 주인과 객이 이제 어디 있느뇨. 오직 꽃같은 혼백만 남아있어 사람으로 하여금 슬프게 하도다라고 해서 지금 얘도 이제 이들의 사랑 이야기를 들으니까 참 슬프구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운영이 글을 보고 크게 칭찬, 왈. 남궁의 문장이 또한 당시 고인을 이기노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 이제 글을 너무 잘 쓴다라고 칭찬을 하는 거죠. 그러나 문장의 뜻 또한 비장한지라 우리로 하여금 위로하는 말이나 자연 심해가 동하는도다.
김생이 울며 왈, 우리 일을 말하려 하면 점점 슬픔만 가득 찰 뿐이다. 어디로 쫓아 좋은 말이 나리요. 그러나 밤이 벌써 반이 넘고 별이 북극에 드문지라 술이나 다시 먹고 놀리라 하고 차를 따르는 사람을 불러 술을 더 가져오라 하여 잔을 씻어 다시 술을 말아 따라 시간이 지남에 모두 크게 취한지라 상을 물리고 서로 기진하여 졸았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바로 내화의 이야기예요. 이제 나머지 이 부분이 외화입니다. 여기 이 줄이 외화예요, 외화. 이윽고 산새가 우는 소리에 깨달아 보니 구름과 연기 땅에 가득하고 새벽빛이 창망하건을 둘러보니 사방에 아무도 없어요. 다만 김생이 기록한 책자 하나는 있어요. 와, 이 꿈이 증거물이 있으니까 유영도 소름 끼치겠죠. 유영이 쓸쓸하고 무료하여 책을 거두어 소매에 넣고 집에 돌아와 대나무 상자에 감추어두고 때로 혹시 열어보면 망연자실한지라. 이로부터 침식을 그만두고 명산대천에 두루 놓아 그 마침말을 알지 못하더라라고 해서 여러분 지금 유형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죠. 열린 결말이에요. 이 사람이 어디 가서 어떻게 하다가 사라졌는지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야. 즉 여운을 형성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유영이 이제 꿈에서 깨어나서 지금 운영과 김진사의 사랑 이야기를 이제 기억하면서 뭔가 '아 참 먹고 사는 일도 무의미하다.'라고 해서 그냥 자연을 방방곡곡 떠돌다가 이제 어떻게 됐는지 모른다라는 거죠. 자, 이야기가 매우 길었죠, 여러분. 자, 일단은 쌤이 이제 중요한 부분들을 잘 세세하게 짚어주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그래도 우리 친구들이 좀 흐름이 길었으니까 영상이 끝나고 나면은, 영상이 이렇게 멈추고 다시 한번 읽어보고, 쌤한테 혹시 이해가 안 간 부분은 없는지 골라서 질문을 해봐야겠죠. 천천히 한번 읽어보면서 자신의 이해를 꼭 점검을 해봐야 돼요.